조상님들의 놀라운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그릇 누룽지로 되찾는 소화력, 50년 젊은 위장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편한 소화력을 위한 음식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이 매일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으로 힘드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늘 곁에 두고 드시던 그 음식 하나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된 최고의 소화 건강식이었습니다. 바로 누룽지입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일부 누룽지의 놀라운 효능. 먼저 여러분, 누룽지가 왜 좋은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자료에 따르면 누룽지는 일반 쌀밥보다 소화 흡수율이 30%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룽지는 열에 의해 전분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덱스트리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로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위장이 편할 수밖에 없죠. 한국식품연구원 연구 결과 누룽지 속 탄화물은 위산 분비를 줄이면서도 영양 흡수는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누룽지 백지당 식이섬유 함량이 일반 쌀밥의 2배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 한 번 누룽지만 드셔도 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누룽지를 섭취한 그룹은 소화불량 증상이 평균 45% 개선됐고 변비 증상은 62% 감소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본론 2부 누룽지의 종류. 자, 그럼 이제 누룽지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요즘 시중에 나온 누룽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 가마솥 누룽지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하고 남은 솥바닥 그대로의 누룽지죠.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 영양도 가장 풍부합니다. 다만 요즘은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현미 누룽지입니다. 백미 누룽지보다 비타민 B와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현미 누룽지는 백미 누룽지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25% 낮습니다. 세 번째, 오곡 누룽지입니다. 쌀에 보리, 수수, 조, 기장 등을 섞어서 만든 누룽지입니다. 각종 곡물의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 균형에 좋습니다. 특히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찹쌀 누룽지입니다. 일반 쌀 누룽지보다 더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다섯 번째, 검은콩 누룽지입니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더해줍니다. 노화 방지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율무 누룽지입니다. 율무는 예로부터 붓기 제거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보리 누룽지입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 탁월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팥 누룽지입니다. 팥은 이뇨 작용이 뛰어나 부종 완화에 좋습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누룽지 중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론 3부 누룽지 활용법. 자, 그럼 이제 누룽지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여서 숭늉으로 마시는 겁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누룽지 숭늉 끓일 때 대추 23개를 넣어보세요. 단맛도 나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누룽지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과자나 빵 대신 누룽지를 드시면
혈당 걱정도 덜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누룽지를 우유에 불려 드시는 겁니다. 칼슘 보충도 되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으실 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방법은 누룽지 미음입니다. 누룽지를 곱게 갈아서 끓이면 부드러운 미음이 됩니다. 회복기 환자분들이나 소화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룽지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대한영양사협회 권장량은 하루 5만 백지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론 4부 실제 사례,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머니는 올해 72세이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성 소화불량으로 항상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밥을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누룽지 숭늉 한 그릇씩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셨답니다. 속이 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한 달이 지나니 소화제를 안 드셔도 되셨고 석 달이 지나니 완전히 약을 끊으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누룽지 숭늉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먹었을까 하시면서요. 이게 단순히 우리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노인병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통 발효식품과 곡물식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는 거죠. 본론 5부 주의사항.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째, 누룽지가 아무리 좋아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중에서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누룽지도 탄수화물이므로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 5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치아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딱딱한 누룽지보다는 숭늉이나 미음으로 드세요. 억지로 씹다가 잇몸을 다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관도 중요합니다. 누룽지는 습기에 약합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본론 6부 누룽지와 건강한 식습관. 누룽지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함께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기관도 준비를 합니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최소한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미리 소화를 돕습니다. 셋째,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가 80% 찼다 싶으면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가볍게 걸어주세요.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다섯째, 물은 식사 30분 전에 충분히 드세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를 방해합니다. 본론 7부 누룽지로 만드는 건강 레시피. 이제 누룽지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룽지 채소죽입니다. 누룽지를 물에 불려서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당근, 애호박을 넣고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소금으로 간만 살짝 하세요. 아침 식사로 최고입니다. 두 번째, 누룽지 들깨 미음입니다. 누룽지를 불려서 갈고 들깨가루를 넣어 끓입니다.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기력이 없을 때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누룽지 녹차입니다. 누룽지 끓인 물에 녹차 티백을 우려내세요. 구수함과 녹차의 상큼함이 환상의 조합입니다. 항산화 효과도 배가 됩니다. 네 번째, 누룽지 과일 샐러드입니다. 누룽지를 바삭하게 부숴서 과일 샐러드 위에 뿌리세요. 크런치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룽지 우유 스무디입니다. 누룽지를 우유에 불려서 바나나와 함께 갈아주세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간편한 아침 대용식으로 좋습니다. 본론 8부 누룽지와 계절 건강. 계절에 따라 누룽지 섭취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춘곤증으로 피로하기 쉬우니까 누룽지에 대추를 넣어 드세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누룽지 냉국을 만들어 보세요. 오이와 깨소금을 넣으면 별미입니다. 가을철에는 건조해서 피부가 거칠어지죠. 누룽지에 율무나 검은콩을 섞어서 드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누룽지 죽이 최고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본론 9부 경제적 효과.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소화제 한 달치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룽지는 어떨까요? 1kg에 1만 원 정도면 한 달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면 더 저렴합니다. 밥 지을 때 물을 조금 적게 넣고 센 불로 5분만 더 끓이면 집에서도 누룽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게다가 병원비도 줄어듭니다. 소화불량으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화불량 진료비가 연간 평균 50만 원입니다. 누룽지 한 그릇으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룽지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식입니다.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키며 영양도 풍부합니다. 하루 한 그릇의 누룽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누룽지 한 그릇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